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보험 정보와 함께하는 아나운서 이다운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에서는 보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작은 고민부터 과도한 보험료로 걱정하시는 분들이 한 분도 계시지 않을 때까지 보험에 관한 고민과 궁금증을 함께 풀어보고 있습니다. 보험 불만 제로는 카카오TV와 네이버TV,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하실 수 있고요. 유튜브 검색창에 NBNTV 검색하시면 실시간 방송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은 정보 제공을 위한 방송입니다. 보험 서비스 및 상품 판매와 중개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럼 오늘의 보험 불만 제로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두 분의 전문가 나와 계십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잘 준비한 보험은 꽃보다 아름답다는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네. 잘 준비한 보험이 꽃보다 아름다움을 증명하고 널리 알리는 전문가, 명동희 전문가입니다. 네, 보험은 요리랑 같습니다. 시청자님들께서 요리를 하실 때 어떠한 재료를 가지고 어떠한 조리 방식을 선택하시냐에 따라서 이 음식이 맛있는 음식이 될 수도 있고 맛이 없는 음식이 될 수도 있죠. 보험도 마찬가지로 어떠한 특약들을 가지고 어떻게 구성하시는지에 따라서 시청자님들한테 필요한 보험이 될 수도 있고 불필요한 보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최상의 특약들로 최선의 보험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보험 셰프 김진수입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님들과 인사 나눠봤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칭찬보험들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첫 번째로 칭찬받을 보험은 어떤 보험인지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시죠. 오늘 첫 번째로 이야기 나눠볼 주제는 암보험입니다. 명동의 전문가님께서 내용 준비해 주셨는데요. 전문가님 오늘 어떤 내용인가요? 네, 저희가 이제 상담을 다니다 보면 실손보험은 무조건들 다 네. 가지고 계시고요. 대부분 가지고 계시고 그 다음으로 많이 준비를 하시는 게 이 암보험입니다. 그래서 암보험은 많이들 가지고 계시는데 아직도 이 암보험이 정확하게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보험도 사실 계속적으로 트렌드가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암보험에 관련된 최신 트렌드나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을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암보험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이 암이라는 게 어떤 건지에 대해서 먼저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암이라고 하면은 사실 요즘에는 3명 중 1명은 걸린다, 뭐 5명 중에 3명은 걸린다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선 발병률 먼저 짚어주시면 좋을 예. 것 같습니다. 우리 그 시청자님들도 암보험을 가장 많이 가지고 계신 이유는 결국에는 이 발병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통계 자료를 보시면은 암 발병률이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5명 중에 2분, 그다음에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3분 중에 1분이 지금 발병을 하고 있다라는 통계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많이 발병이 되고 그리고 또 주위에 치료받으시고 수술 받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기 때문에 보험을 통해서 어떠한 보장을 받으시고자 암보험을 굉장히 많이들 준비를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 암보험을 준비를 하시는데도 여러 가지 좀 체크하셔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그 내용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발병률은 여전히 높은 암인데요. 그런데 이 발병률에 있어서도 남성, 여성 이렇게 성별별로 좀 주요 발생하는 암이 다르다고들 하더라고요. 그래서 성별별로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남성과 여성 이렇게 좀 많은 차이가 있을까요? 생각보다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통계치를 보면은 굉장히 좀 놀라곤 하는데 일단 남성분들 그 발병하는 암부터 좀 살펴보면 남성의 1위 암은 위암입니다. 위암. 그리고 2위가 폐암, 그다음에 3위가 대장암, 그리고 생식기암이죠. 전립선암. 요 순으로 남성분들은 많이 발병이 되시고 진단을 받고 계신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성분들은 1위가 압도적으로 유방암입니다. 유방암, 그다음이 2위가 갑상선암, 그다음에 대장암 이렇게 이제 순서대로 발병률이 집계가 되는데 사실은 이게 좀 그 생활이나 이런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뭐 저도 굉장히 회식을 좋아하거든요. 네. 술자리 잦은 술자리와 그다음에 흡연 뭐 이런 생활 패턴들 때문에 1, 2위 암들이 결정이 되지 않나. 그리고 대장암까지 그리고 생식기암도 굉장히 많이 발병을 하는 순서인 걸로 보이고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주변에 요즘에 유방암 진단 받았다거나 뭐 갑상선암 같은 경우는 우리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착한암이라는 표현까지 쓰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만큼 많이 발병이 되시는데 보험을 보장을 받으시고 또 꾸준한 치료로 완치까지 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성별로 조금 발병하는 암 윤리 다르다라는 거를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성별별로 주요 발생하는 암이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성별에 맞춰서 또 암보험도 준비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암보험으로 다시 넘어가서요. 이 암보험에 있어서도 보험사마다 좀 종류가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어떤 식으로 좀 분류가 달라지는 걸까요? 정확하게 이제 분류가 좀 나뉘는데 일단은 그 보험사가 바라보는 이 그 진단비 암보험 특약의 분류를 좀 살펴보면은 일단 일반암 진단비라는 게 있어요. 이게 가장 포괄적인 의미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고해감 진단비라는 게 있습니다. 고해감은 뭐 뼈암이라든가 뇌암, 혈액암 이런 것들을 분류를 해놓은 건데 이 고해감이 우리 시청자님들이 그 가끔 이렇게 오해를 하고 계신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고해감 진단비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뭐 이제 앞에 고액이라는 자가 붙으니까 암 진단을 받으면 일반암보다 보장 금액이 더 크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 이 고해감의 정확한 분류는 치료비가 많이 들어가는 암들을 따로 분류를 해놓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장 자체가 뭔가 더 크거나 일반암 그 보장 범위를 같이 공유를 하거나 이런 것들은 아니고 고액이 들어가는 암들을 따로 분류해 놓은 게 고해감 진단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소해감 진단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유방암이라든가 방광암, 그 다음에 자궁암, 전립선암, 대장정만 뇌암 요 5가지 암을 소해감이라고 또 분류를 하는 그 보험 특약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유사암이라는 분류가 있는데 유사암에는 이제 갑상선암이랑 제자리암, 그 다음에 경계성종양, 기타 피부암 이렇게가 이제 분류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보장 범위는 일반암 진단비가 가장 넓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가끔 지금은 이제 예전 생보사 그 특약들 중에 암을 보장해주는 특약들 중에 소해감을 따로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물론 요즘에는 생보사의 보장성 특약들도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 추세라 분류를 안 하는 생보사들도 많지만 내가 가진 혹시 암보험이 생명보험사 암보험인데 예전에 좀 준비를 했다라고 하면은 요 소해감은 그 따로 분류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 소해감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내가 암 진단비를 나는 5천만 원을 준비했다라고 기억을 하고 계시는데 소해감을 따로 분류하는 진단비 보험 특약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면은 5천만 원이 다 지급이 안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소해감으로 분류하는 요 5가지 암 같은 경우는 대개 일반암 가입 금액의 뭐 적게는 10%, 많으면 50% 정도 지급을 해주는 조건의 암보험들이 예전 생보사 암 특약에 존재를 했었기 때문에 이 소해감 특약을 구분짓는 암보험을 내가 혹시 준비를 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유사암에도 보시면 아까 여성분들 2위 암이었죠. 갑상선암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갑상선암, 그러니까 유사암 같은 경우는 대부분 모든 보험사가 이제 따로 분류를 하는데 가입 금액이 좀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사암 같은 경우도 내 가입 금액을 좀 확인을 해서 많이 발병이 되는 이 진단을 받았을 때 보장을 내가 얼마만큼 받을 수 있는지도 확인을 해보셔야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암보험에 있어서도 이 분류가 보험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암보험이 과연 어떻게 보장 범위가 되어 있는지를 꼭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장 범위도 확인해 봤으니까요. 다음으로는 또 시청자분들께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신 요소 중 하나일 것 같아요. 이 보험료에 대해서도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보험료는 또 이렇게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이 좀 나누어져 있잖아요. 어떤 그렇죠. 식으로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제가 이제 예전부터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인생을 살아가시는데 꼭 필요한 금이 3가지가 있다라고 항상 네.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소금, 두 번째는 황금, 그 다음에 보험료는 조금이거든요. 네. 그래서 보험료는 최대한 조금 내시고 보장을 넓게 받으시는 게 사실 합리적인 보험을 가입을 준비를 하시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 보험료적인 부분도 우리가 꼭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세상에 나쁜 보험은 없어요. 그러면 현재 지금 보험회사에서 많이 출시하는 것들을 내가 최대한 많이 들어온다고 하면 그만큼 리스크를 해지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만큼의 보험료를 내가 낼 수가 있느냐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암보험을 준비를 하실 때는 일단은 비갱신형의
그리고 납입 기간은 정해져 있고 진단비이기 때문에 보장 기간은 그러니까 만기는 굉장히 길게 가져가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뭐 납입 기간 20년에 30년에 100세 만기. 자, 왜냐하면 진단비 같은 경우는 만기를 길게 가져가시면 유리한 이유가 어떠한 의료 행위가 필요 없습니다. 의사로부터 당신 암입니다라고 진단만 받으면 가입 금액이 보장이 되는 거기 때문에 만기가 길면 길수록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비갱신형의 만기는 길게 100세 만기에 암보험을 내가 하나를 준비를 해놓고 혹시라도 내가 이 보장 금액이 좀 부족하다라는 느낌이 드시는데 더 이상 보험료는 내기가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제가 40대 초반인데 제가 암 진단비를 예를 들어 3천만 원을 준비를 한다라고 하면은 비갱신형의 100세 만기로 준비를 하면 보험료가 한 평균 7만 원, 8만 원 정도 선에 포진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제가 3천만 원의 암 진단비를 준비를 해놨는데 주변에 또 친구가 암 진단을 받고 뭐 누가 암으로 인해 고생하고 이런 얘기 들어서 조금 더 진단비를 구성을 하고 싶은 거예요. 준비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와이프한테 얘기했더니 아니 지금 우리가 7만 원 내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여기서 무슨 보험을 더 드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럴 때는 갱신형 보험을 활용을 하시면 굉장히 저렴한 보험료를 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40대 초반에 예를 들어 갱신형을 최대한 길게 30년 갱신형으로 똑같은 암 진단비 3천만 원을 준비한다라고 하면은 보험료가 3, 4만 원 선까지 떨어지거든요. 예, 그러면 그 갱신 주기인 30년 동안은 제가 6천만 원의 진단비를 준비를 해놨다가 갱신 시점이 오면은 그때 가서 선택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70대가 되겠죠. 70대 때 한 번 더 이 보험을 30년에 갱신을 할 것인지 아니면 해지를 할 것인지 그때 선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보험료를 합리적으로 많은 보장을 받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이렇게 비갱신형과 갱신형을 같이 준비를 하시면은 굉장히 합리적으로 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갱신형 보험 같은 경우는 또 어떤 분들한테 유리하게 적용이 되냐면 연배가 좀 있으신 분들 특히 이제 진단비는 보험료가 굉장히 비쌉니다. 이게 특히 나이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게 진단비라는 이름이 들어가는 특약들이거든요. 그래서 연배가 좀 있으신 분들, 예를 들어 60대, 70대 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보험료를 굉장히 비싸게 비갱신형으로 준비를 하시면 산출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럴 때 뭐 15년이든 20년이든 갱신형 보험을 활용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저렴한 비용으로 보장을 갱신 주기까지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갱신형과 비갱신형에 대해서 설명 들어봤는데요. 이제 보험료가 좀 부담되시는 분들, 그 연령대가 비교적 높으신 분들께서는 비갱신형 말고 갱신형으로 준비를 하신다면 좀 더 합리적으로 준비를 해볼 수 있다는 말씀 남겨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암보험을 가입을 할 때 우리가 네. 꿀팁이 또 있다고 하더라고요. 전문가님 오늘 어떤 꿀팁 준비해 주셨나요? 네, 자 지금 그 암 이 관련된 보험들이 옛날에는 이제 진단비가 있었고요. 그리고 수술비, 항암 치료 이렇게 이제 점점 새로운 특약들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근데 최근에 이제 그 트렌드로 많이 이제 출시가 됐었던 게 뭐 재진단암이라든가 아니면은 전이암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장을 해주는 보험 그 암보험들이 출시가 됐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한번 우리가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암 같은 경우는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전이가 되거나 재발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폭넓게 좀 보장을 받겠다라고 하시면은 뭐 전이암 진단비라든가 아니면은 그 재발암 진단비 이런 것들도 충분히 준비가 가능하시고 예를 들어. 사실 전이암 진단비든 뭐 그 재발암 진단비든 어쨌든 보험료가 또 산출이 될 거잖아요. 근데 이것도 어쨌든 진단비이기 때문에 그렇게 저렴하진 않습니다. 그러면 일반암 진단비보다는 좀 저렴하지만 보험료 자체가 좀 그 저렴한 편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만 더 보험료의 재원을 내가 사용을 해서 일반암 진단비를 더 늘려서 가져가시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전문가 상담을 통해 좀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나온 암보험이 이제 암 치료 특약이라고 해가지고 사실 옛날에 나왔던 예를 들어 암 수술비라든가 아니면 항암 방사능 치료 이런 것들은 소비자 입장에서 우리 시청자님들 입장에서 어떤 부분이 좀 아쉬웠냐면
정해져 있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암 수술, 예를 들어 특약을 준비했다라고 하면은 암 수술을 해야지만 보장을 받을 수 있었던 거고, 항암방사선 약물 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특약이 있어야지만 보장을 받을 수 있었던 건데, 요즘은 이 치료를 하나로 묶어서 보장을 해주는 보험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하시든 아니면은 항암 방사선 치료를 하시든 중입자 치료를 하시든 이 모든 치료를 하나로 묶어가지고 보장을 해주는 암 치료비 특약이라는 게 새로 또 출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특약들 같은 경우는 한번 준비를 해놓으시면 치료에 대한 어떠한 그 이제 비용적인 부담이라든가 고민거리 이런 것들이 사라지기 때문에 진단비와 더불어서 같이 준비를 해놓으시면은 굉장히 좀 암에 대해서 폭넓게 준비를 할 수 있는 좋은 보험이 되지, 꽃 같은 보험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암보험 이렇게 꿀팁까지 짚어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오늘 암보험에 대한 내용들,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정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첫 번째는 암에 대한 발병률은 아직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물론 뭐 그 완치율도 같이 높아지고 생존율도 높아지고 있지만 어찌됐든 발병률 1위가 아직도 암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들 잘하고 계시지만 암보험을 준비를 꼭 하셔야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보장 범위를 꼭 확인하셔라. 내가 가지고 있는 암보험이 혹시라도 나에게 좀 불리한 보장 범위를 가진 협소한 암보험일 수도 있으니 그 부분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합리적인 보험료로 보험을 준비를 하실 거면은 비갱신형의 만기는 최대한 길게 가는 게 보험의 기본이지만 갱신형 보험도 활용을 하시면 합리적인 보험료로 보장을 더 크게 받을 수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굉장히 많은 좋은 특약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재발암이라든가 전이암 진단비 보험이라든가 아니면 통합된 암 치료비 특약 보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출시가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정보를 전문가를 통해서 내가 그 청취를 한다고 하신다면 암보험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빈틈없이 준비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암보험에 대해서 오늘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첫 번째 칭찬보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으로 칭찬받을 보험은 어떤 보험인지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시죠. 다음으로 칭찬받을 보험은 혈관질환 보험입니다. 김진수 전문가님께서 내용 준비해 주셨는데요. 전문가님 오늘 어떤 내용일까요? 네, 오늘은 혈관 질환에 대해서 지금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직까지도 이 암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국민분들께서 대부분의 분들이 무서워하시고 걱정하시는 질병인데요. 아직까지도 이 혈관 질환에 대해서는 등한시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분들 중에서 앞서 전문가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 5분 중에 2분, 여성분들 중에는 이제 3분 중에 1분이 걸리는, 즉 우리나라 국민의 3분의 1이 걸리는 질환이 이제 암인데요. 이렇듯 질병으로 인한 사망률 1위는 암이지만 2위랑 3위는 아직까지도 뇌랑 심장에 대한 발병률로 인해서 사망률이 상당히 높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암의 진단을 받고 왜 이렇게 많이 이제 돌아가실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의 한식에 좀 문제점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아직까지는 이제 식사를 하실 때 한식을 통해서 섭취를 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뜨거운 국물을 많이 섭취를 하시고 그다음에 매운 거 찾으시고 자극적인 걸 찾으시기 때문에 폐라든지 그다음 대장 위에 상당히 무리가 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반면에 서양 같은 경우에는 나트륨이 많은 음식보다도 기름진 음식을 더 많이 먹기 때문에 암이 아니라 심장하고 뇌로 인한 사망률이 1위하고 2위라고 합니다. 근데 20년 전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나라가 과거보다는 패스트푸드에 대한 접근성이 더 가까워졌고 그다음에 과거보다는 기름진 섭취를 더 많이 하기 때문에 20년 동안 심장이랑 뇌로 인한 사망률이 급격하게 올라가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암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3분의 1이 진단을 받고 사망하는 게 암이기 때문에 암에 대한 부분 당연히 준비를 하셔야 되지만 암 진단비를 준비를 하실 때에는 암뿐만이 아니라 뇌하고 심장에 대한 진단비도 꼭 같이 준비해 두시기를 권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식습관이랑 생활 습관이 좀 변화하면서 이 혈관 질환에 대한 위험성이 높아진 것 같은데요. 갈수록 혈관 질환에 대한 준비도 우리가 튼튼하게 해두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혈관 질환 보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혈관 질환 보험에는 어떤 종류들이 있을까요? 네, 보험회사에서 이제 혈관 질환이라고 하면 뇌혈관하고 이제 심혈관 질환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앞서 암 같은 경우에는 내가 잘못 가입을 했다라고 했을 때 내가 기대했던 보험금이 안 나올 뿐이지 지급이 되긴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소외감을 잘못 가입을 하시면 내가 기대했던 금액은 1,000만 원이지만
그래도 500만 원은 지급되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뇌나 심장에 대한 혈관 질환 같은 경우에는 내가 상당히 큰 돈을 납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단돈 1원 하나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혈관 질환을 준비를 하실 때에는 반드시 내가 가입한 보험이 어떤 보험인지 정확하게 인지를 하시고 가입을 하시는 것을 권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혈관질환 보험을 준비할 때는 더욱더 꼼꼼하게 살펴보시면서 준비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이렇게 보장 범위에 대해서 잘못 가입하면 보장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떤 경우들이 있는지 좀 사례를 들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제가 표를 한 가지 가지고 와봤는데요. A군하고 B군이 있다라고 나눠서 한번 예시를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뇌출혈 진단비를 가입을 하셨고요. 그다음 B군 같은 경우에는 뇌졸중 진단비를 가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분이서 동일하게 10년 뒤에 뇌경색이라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시청자님들께서 뭐 방송이라든지 아니면 드라마를 통해서 뇌출혈, 뇌경색, 뇌졸중 다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B 씨는 가입 금액의 100%를 그대로 다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반면에 A 씨 같은 경우에는 단돈 1원 하나 지급되지 않는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이렇듯 뇌혈관 질환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알아보시고 준비를 하시는 것이 권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좀 알아보고 보험을 준비를 해야지 이런 혈관 질환에 있어서는 나중에 가서 또 보험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일을 막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까지 보장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이런 일이 생긴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보험사에서 이제 진단비를 수령을 하시려면 약관상 나와 있는 질병 코드를 받아야 됩니다. 의학적으로는 모든 질병마다 질병 코드라는 게 존재를 하는데요. 저희가 흔히들 감기 걸렸다라는 표현들을 많이 쓰시잖아요. 근데 의학적으로 감기라는 질병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학적으로는 상세불명의 후두염, 상세불명의 인후염처럼 모든 질병에는 이 질병 코드라는 게 존재하는데요. 보험사에서 뇌혈관 질환, 즉 뇌 쪽 관련돼 있는 혈관 질환에서 진단비를 수령하시려면 약관상 나와 있는 질병 코드를 받아야 됩니다. 질병 코드를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뇌 쪽 관련해서는 크게는 뇌혈관 질환, 뇌졸중, 그다음에 뇌경색, 뇌출혈 진단비가 있습니다. 뇌출혈 진단비부터 설명을 드리면요. 뇌출혈 진단비 같은 경우에는 질병 코드를 3가지를 포함하고 있고요. 뇌졸중은 6가지, 그다음에 뇌혈관 질환 같은 경우에는 총 10가지의 질병 코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뇌혈관 질환 진단비를 가입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뇌졸중, 뇌경색, 뇌출혈에 다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반면에 뇌출혈 진단비만 가입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뇌출혈까지밖에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어떤 질환인지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뇌혈관 질환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그 치매를 되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들 계시거든요. 그래서 두통이 있지 않으심에도 불구하고 머리 MRI를 이제 예방 차원에서 찍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촬영을 통해서도 내가 통증이 없는데도 이제 발견이 될 수 있는 게 뇌혈관 질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앞서서 이 뇌에 있는 혈관 질환이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 혈관이 이제 콜레스테롤을 껴서 혈관이 좁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좁아져서 막히거나 아니면 꽈리처럼 꼬이는 게 뇌경색과 뇌졸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혈관이 막히다 못해 나중에는 펑 하고 터지겠죠. 이게 뇌출혈 진단비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과거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일 때나 아니면 농경사회일 때는 아무래도 뜨거운 날씨에, 더운 날씨에 직접 밖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시다 보니까 급성으로 뇌출혈이 오는 경우는 상당히 빈번하게 일어났었습니다. 하지만 2024년도 기준으로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머리 검사하시는 데 있어서는 전혀 이제 문제성이 없으시기 때문에 사실상 현대에서는 뇌출혈까지 가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구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뇌 쪽 관련 진단비를 준비를 하실 때에는 반드시 뇌출혈 진단비가 아니라 뇌혈관 질환 진단비로 꼭 준비를 해두셔야 되는데요.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뇌출혈과 뇌졸중 질병 코드 3개 차이지 않냐라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이거 이제 대분류적으로 봤을 때 3개 차이인 거고요. 상세에 있는 질병들까지 다 포함한다라고 하시면은 뇌출혈과 뇌졸중에 있는 질병 코드 차이는 대략 20개에서 30개 정도 차이가 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뇌 쪽 관련 진단비 같은 경우에는 뇌혈관 질환 진단비나 뇌졸중 진단비로 가입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요즘에는 건강검진이 활성화되면서 이제 초기에도 질병을 잡아낼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뇌혈관 질환에 있어서도 뇌출혈보다는 뇌졸중이나 뇌혈관 질환으로 담보를 준비하는 게 더욱 좋겠다는 말씀 남겨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뇌혈관 질환에 대해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심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장은 어떤 식으로 준비하는 게 좋을지 말씀해 주세요.
네, 심장혈관 질환 같은 경우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오늘 일단 두 가지로 먼저 설명을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심장 같은 경우에는 이 급성심근경색 진단비가 있고요.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질환의 차이는 협심증의 유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청자님들 이제 아침 드라마 같은 데 많이들 보시면 이제 회장님께서 이제 혈압이 오르시는 일이 있어서 심장을 부응켜 잡고 쓰러지셨다가 다음날 쾌차하시는 장면을 많이들 보셨을 텐데요. 이게 협심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 같은 경우에는 뇌출혈만큼 보장 범위가 많이 협소하진 않지만 심장 혈관 질환 중에서 가장 많이 진단을 받으시는 이 협심증에 대해서는 보장이 아예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심장 쪽 관련 혈관 질환도 뇌혈관 질환과 마찬가지로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를 준비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로 준비를 하셔야지만 이 협심증에까지도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로 준비를 해두시는 것을 권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심장 질환에 있어서도 이제 보다 넓은 보장 범위로 준비하는 게 좋다는 말씀 주셨는데요. 그런데 설명을 좀 듣고 보니까 뇌혈관 질환에 있어서도 일단 넓은 보장 범위, 뇌졸중이나 뇌혈관 질환, 그리고 심장에 있어서도 급성 심근경색증이 아니라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준비를 하는 게 좋은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굳이 이렇게 좁은 보장 범위가 있을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왜 지금까지 있을까요? 네, 이 부분을 이해를 하시려면 네. 이 진단비의 역사에 대해서 좀 아실 네. 필요성이 있으신데요. 우선 이제 보험회사에서 생명보험사가 있고 손해보험사가 있죠. 그 가운데 재산보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재산보험 같은 경우에는 생명보험사에서도 판매를 할 수 있고 손해보험사에서도 판매를 할 수 있는 특약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시청자님께서 알고 계시는 특약들이 이 재산보험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이제 진단비랑 수술비가 있겠죠. 그렇듯 이 진단비하고 수술비가 특약 같은 경우에는 재산보험으로 분류가 돼서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가 다 판매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이제 건강보험이라고 저희가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우선 이 건강보험 같은 경우에는 생명보험사가 손해보험사보다 먼저 판매를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상 이 생명보험사에서 90년도 말에는 이 뇌혈관 질환과 비슷한 특약들이 있었고요. 2000년도 초 같은 경우에는 생명보험사에서도 뇌졸중 위주로 판매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2005년 전후로 이 뇌졸중 진단비가 뇌경색 및 뇌출혈 진단비로 보장 범위가 축소가 됐고요. 2007년도부터 2021년도까지는 대부분의 생명보험사에서 이 뇌출혈 진단비로만 판매를 했습니다. 이렇게 판매를 한 이유가 뭐냐면 먼저 판매를 했고 그다음 먼저 가입을 했겠죠. 그러고 먼저 진단을 받으시고 먼저 이제 보험금이 지급이 되다 보니까 보험사에서는 손해율이 급격하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이 손해율이 올라간다고 해서 이제 시청자님들께서 가입하는 보험료에 대한 부분을 높게 책정을 해버리면 당연히 시청자님들이나 고객분들께서는 이제 가입을 안 하시기 때문에 보장 범위를 가면 갈수록 축소를 한 형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손해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2000년도 초반부터 건강보험이 판매가 됐고 손해율에 대한 책정이 아직 완료가 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이제 뇌혈관 질환, 그다음에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로 판매가 되어 있고 뇌출혈과 급성 심근경색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모르시고 가입을 하시는 분들 많이 있거든요. 그럼 사실상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솔직히 이 특약들을 없앨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뇌출혈 진단비,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가 남아 있지만 시청자님들께서 가입을 하실 때에는 반드시 뇌혈관 질환과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로 가입을 하시는 것을 꼭 권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진단비의 역사까지 짚어볼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요. 뇌는 뇌혈관 질환, 그리고 심장은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말씀 주셨어요. 진단비에 대해서는 이제 많은 얘기를 나눠본 것 같은데 그러면은 우리가 뇌나 심장을 준비하면서 좀 같이 준비하면 좋을 특약들이 있을지에 대해서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같이 어떤 걸 준비해야 될까요? 네, 제가 앞서서 뇌혈관 질환과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는 보장 범위가 넓다라는 장점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 두 특약들도 치명적인 단점을 한 가지가 있습니다. 치명적인 단점이 뭐냐면 최초 한 번만 받고 소멸이 되는 친구들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2024년도 기준으로 사실상 이런 뇌혈관 질환이라든지 허혈성에 대한 수술을 진행을 하실 때 과거처럼 절제 개복을 하는 수술로 진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간단한 시술만으로도 이렇게 완치가 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데요. 앞서서 이 진단비 같은 경우에는 한 번만 받고 소멸되는 친구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 혈관 질환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수술을
수술을 하고 나서 완전히 완치되는 것이 아니라 재수술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제가 예시를 한 가지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건 이제 스텐트 삽입술에 대한 예시인데요. 저희가 보통 이제 심장에 있는 혈관이, 제가 아까 혈관 질환이 막히는 질환이라고 설명을 드렸죠. 이 혈관이 막혔을 때 이 스텐트를 삽입시켜서 이 혈관을 확장시켜주는 시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스텐트 같은 경우에는 영구적이지가 않고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마다 재시술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앞서서 진단비는 한 번만 받고 소멸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 수술비, 뇌혈관 질환 수술비나 허혈성 심장 질환 수술비 같은 경우에는 수술을 하실 때마다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특약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뇌 쪽이나 심장 쪽 관련 진단비를 준비를 하실 때에는 반드시 수술비를 꼭 같이 준비하셔서 이 진단비에 대한 단점을 보완해서 같이 준비를 하시는 것을 권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단비 같은 경우에는 최초 1회한이라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수술비를 꼭 같이 준비하는 게 좋겠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그런데 좀 주변에 병력이 있으신 분들이 요즘 워낙 많잖아요. 이런 분들도 진단비나 수술비에 대해서 준비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가능할까요, 전문가님? 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가능합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많은 분들이 내가 혈압약을 먹고 있거나 고지혈증 약을 먹고 있으면 보험에 가입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실제로 2015년도만 해도 이제 혈압이 있으신 분들이 보험 가입을 하기에는 상당히 이제 준비하셔야 될 것들이 되게 많으셨거든요. 그리고 가입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수술비라든지 입원비밖에 가입이 안 됐습니다. 하지만 2024년도 기준으로는 가입을 하실 수 있는 특약들은 건강하신 분들하고 똑같이 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건 어떻게 가입을 하냐가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은데요. 이걸 말씀을 드린 이유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가입을 하시냐에 따라서 보험료에 대한 차이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가 예시를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 이제 고혈압하고 고지혈증 약을 드시는 분이고요. 40세 남성분이고 20년 납 100세 만기로 보장 내용은 혈관 질환 진단비 각각 2천만 원씩, 그다음에 수술비를 각각 2천만 원씩 준비를 하신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예시표를 준비해 봤습니다. 이 고혈압하고 고지혈증 같은 경우에는 혈관 질환하고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하고 똑같이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이럴 경우에 일반 심사로 심사를 진행을 할 경우 할증이라는 게 붙는데요. 할증 심사를 받았을 때 보험료는 97,100원이고요. 그다음에 시청자님들께서 가장 많이들 알고 계시는 간편보험이죠. 325 간편보험입니다. 3개월 이내에 수술 소견 또는 입원 소견 아니면 진단, 그다음에 2년 이내에 입원 수술, 그다음에 5년 이내에 암만 보는 이 325 간편보험 같은 경우에는 보험료가 88,700원이고요. 그다음에 3년하고 5년만 보는 355 간편 같은 경우에는 64,960원입니다. 그리고 올해 4월 달에 나온 상품인데요. 3텐5 간편보험 같은 경우에는 보험료가 58,840원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일반 심사에서 할증을 받으시게 될 경우에는 보험료가 97,100원인데 가장 저렴한 보험 같은 경우에는 지금 58,000원 정도가 되잖아요. 이 보험료에 대한 차익을 생각을 해보시면 거의 4만 원 돈이 매달 나가는 돈이 차이가 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1년으로 계산을 하면 48만 원이고요. 20년 동안 납입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1,000만 원 가까이가 되는 큰 금액이 차이가 나거든요. 이렇듯 건강하신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특히나 이 병력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험사들마다의 장단점이 다르고요. 그리고 그 달마다 보험사가 유리한 상품들이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님들께서는 반드시 보험을 알아보실 때에는 일반 설계사랑 그냥 간단한 얘기만 듣고 가입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희 보험 전문가들과 함께 자세한 상담을 하시고 여러 회사를 충분히 비교를 하신 다음에 선택하시는 것을 권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은 유병자 상품이다 할지라도 이렇게 보험료가 큰 차이가 난다는 점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여러분들께서도 이 내용 참고하셔서 보험을 준비할 때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뇌혈관 질환 이제 많은 내용을 말씀해 주셨는데 중요한 부분만 좀 정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거에는 암의 진단을 받으시는 분들이 질병으로 인한 사망률이 50%가 넘어갔습니다. 근데 하지만 현재는 심장하고 뇌에 대한 사망률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이 뇌랑 심장에 대한 중요성이 훨씬 더 늘어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진단비를 준비를 하실 때에는 반드시 암하고 뇌나 심장에 대한 혈관 질환도 균등하게 가져가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고요. 이 뇌랑 심장 같은 경우에는 잘못 가입을 하면 내가 3천만 원, 5천만 원 큰 돈을 납입을 함에도 불구하고 단돈 1원 하나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혈관 질환에서 가입을 하실 때에는
보장 범위가 가장 넓은 뇌혈관 질환과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를 메인으로 꼭 가입을 하시는 것으로 권유를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이 진단비 같은 경우에는 보장 범위가 넓다라는 장점이 있지만 최초 한 번만 받고 소멸이 된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반드시 뇌혈관 질환이라든지 허혈성 심장 질환 수술비도 꼭 같이 가입을 하시는 것을 권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사실 혈압약이라든지 고지혈증 약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혈압이 높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예방 차원에서 드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근데 이런 분들이 이제 보험을 가입을 하실 때에는 유병자 보험으로 선택을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상품을 선택을 하시냐에 따라서 보험료에 대한 차이가 많게는 50%까지도 날 수 있는 게 이 유병자 보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을 알아보실 때에는 반드시 한 회사만 알아보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정확한 비교를 한 다음에 전문가랑 충분한 상담 후 보험을 준비를 하시는 것을 권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혈관 질환 보험에 대해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칭찬받을 보험은 어떤 보험인지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시죠. 다음으로 이야기 나눠볼 주제는 보험 리모델링의 필요성입니다. 명동일 전문가님께서 내용 준비해 주셨는데요. 네. 전문가님 어떤 내용일까요? 자, 제가 두 분한테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네. 혹시 처음 보험 가입하셨던 그때 기억이 있으세요? 뭐 가입하셨어요? 우리 김진우 전문가님부터. 저는 네. 이제 어머니께서 네. 먼저 가입을 해주셨는데 CI 종신보험에다가 CI 예, 종신보험. 한 13만 원짜리에다가 네, 네. 실손 포함해서 준비를 해주셨거든요. 네. 근데 사실 그때는 저는 이제 보험을 안 할 때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냥 부모님 물려받았는데 그때 가입하고 이제 보험을 시작하고 나서 보니까 너무 부족한 부분이 많은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CI 보험을 먼저 CI 가입을 보험. 우리 네. 혹시 아나운서님은 저는 실손보험이랑 네. 이것저것 해서 종합적으로 어린이 종합보험. 보험으로 어린이 보험을 준비를 드렸어요? 했었습니다. 제가 이걸 왜 여쭤봤냐면 이게 보험을 준비할 때도 순서가 있고 목적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네. 제가 아는 한 전문가님은 처음 보험 드셨던 기억이 운전자 보험을 처음으로 보험을 드셨다라고 하는데 그게 언제였냐면 고등학생 때. 아, 네, 그러니까 이렇게 보험을 잘못 준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보험 리모델링의 필요성은 왜 보험을 어떻게 준비를 해야 내가 제대로 합리적으로 준비를 하는지, 보험을 준비하는 방법과 그다음에 잘못 그럼 내가 준비를 했을 때 이걸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전문가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오늘 내용 좀 꼼꼼하게 들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럼 우선 보험을 준비하는 순서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어떤 걸 먼저 준비해야 되나요? 자, 제가 상담을 나가면 우리 시청자님들한테 제일 먼저 여쭤보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처럼 저도 맨 처음에 가입했던 보험이 그때는 저도 보험 일을 안 했을 때였으니까 보험회사에 다니던 친구가 다 되는 거야. 라는 네. 그 한마디에 뭔지도 모르고 사실 이제 준비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보험은 지금까지 유지를 하고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보험을 준비하실 때는 순서 이전에 내가 이 보험을 준비하려는 목적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이 목적에 따라서 일단은 아까 얘기했듯이 큰 대분류인 생명보험사의 상품을 준비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손해보험사의 보험을 준비를 해야 되는지 여기 회사 선택부터 갈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보험을 준비하려는 목적이 제가 대부분 이제 여쭤보시면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그러니까 80% 정도는 혹시라도 내가 아프거나 다쳤을 때 어떠한 보장을 받기 위해서 매월 보험료를 낼 의사가 있다라고 얘기하신 분들이 한 10명 중에 한 8분 정도 되시고요. 한 20% 정도는 어떻게 있으냐면 혹시라도 내가 잘못됐을 때 사망을 하거나 잘못됐을 때 나는 가장이기 때문에 남겨질 가족들을 위해 무언가를 준비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한 10명 중에 한 2분 정도 이렇게 보편적인 이제 답변들을 받거든요. 그러면 이 두 그 사례 같은 경우는 완연하게 가입하는 목적이 틀리기 때문에 보험을 선택을 하고 회사를 선택함에 있어서도 기준점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떠한 살면서 내가 질병과 상해, 아프거나 다쳤을 때 대비를 한다라고 하면은 그에 대한 보장과 보장 범위가 넓은 보험들을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혹시라도 내가 잘못됐을 때 남겨질 누군가를 위해 보험을 준비한다라고 하시면은 거기에 맞는 보험을 준비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목적을 일단 먼저 저는 여쭤봐요. 그래서 이 목적이 명확해지면은 그때부터 제가 이제 그 순서를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일단 가장 대표적인 그 사례인 혹시라도 내가 살면서 아프거나 다쳤을 때
어떠한 보장을 받기 위해서 보험을 준비한다라고 하시면은 준비해야 되는 순서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실손. 일단 첫 번째로는 제2의 건강보험이라고 하죠. 실손보험을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자, 두 번째는 3대 진단비를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각종 후유장애를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네 번째는 수술비. 특약을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1번부터 한 4번까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혹시라도 내가 가입하는 준비하려는 목적이 상해나 질병에 대한 대비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요 네 가지를 준비를 하시면 되고요. 누군가 이제 내가 잘못했을 때 혹시라도 사망했을 때 남겨질 누군가를 위해 준비를 한다라고 하시면은 그분은 종신보험을 준비를 하셔야겠죠. 그래서 목적에 맞게 이렇게 순서 준비하셔야 되는 순서가 정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보험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목적이 내가 명확한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각각의 목적에 따라서 준비하는 순서가 달라지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리모델링하는 사례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렇죠. 전문가님 최근에 좀 진행해 주신 사례가 있을까요? 항상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네. 사례를 통해 말씀을 드리면 이 이해도가 확실히 올라갑니다. 자, 이분은 이제 A생명의 종신보험을 준비를 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제 이분 상담을 처음에 이제 만났을 때 목적을 여쭤봤습니다. 자, 이 보험을 지금 20년 납에 종신보장이 되는 종신보험을 매월 35만 원가량을 납부를 하고 계신데 이 보험을 준비하신 목적이 뭐예요? 라고 여쭤봤는데 안타깝게도 이분의 보험을 준비하는 목적은 혹시라도 내가 아프거나 다쳤을 때 보장을 받기 위해서 보험을 들었습니다라는 답변이었어요. 그러면 일단은 그 상품 자체가 잘못 준비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내가 아프거나 다쳤을 때 대비하고자라고 했었으면은 그에 맞는 보장성 특약들과 뭐 예를 들어 진단비라든가 그다음에 실손 그리고 뭐 운전자 수술비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사망에 대한 보장을 보장으로 삼는 종신보험을 선택했다라고 하시면은 내가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보험료를 한 달에 35만 원씩 내고 계시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분이 답변이 내가 혹시라도 잘못됐을 때 남겨질 가족들을 위해서 내가 이 사망보험을 준비하기 위해 보험을 들었어요라고 하면은 이 35만 원이 제대로 된 값어치를 하는 보험료가 되는 건데 일단 거기서 지금 잘못된 거죠. 그래서 내용들을 이제 보장 내용들을 살펴보면 말 그대로 종신보험이니까 사망에 대한 사망보장금이 1억 원이 준비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후유장애가 상해로 인해 80% 이상일 때 5천만 원, 그리고 뇌출혈 진단비 2천만 원, 급성심경색 진단비 2천만 원, 그다음에 질병 입원 일당 2만 원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보험료를 35만 원씩이나 내고 있는 그런 사례였다라고 먼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본인의 목적성에 맞지 않는 보험을 준비하고 있는 사례를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보험에 있어서는 어떤 식으로 또 리모델링이 됐을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바꿔주셨나요? 네, 이게 잘못된 거 이제 알았으면 이걸 고쳐야겠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어떻게 구성을 해주셨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 보장에 대한 어떠한 상해나 질병에 대한 준비를 하고자 하신다면은 우선적으로 준비를 하셔야 될 게 첫 번째는 실손보험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두 번째는 보장 범위가 넓은 진단비 말씀드렸고, 세 번째는 후유장애 말씀드렸고, 네 번째는 수술비 특약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운전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당연히 운전자 보험까지 필요하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으로는 5가지로 좀 구성을 해드렸고요. 일단은 그 건강보험을 하나 세팅을 해서 그 안에 보시면은 20년 납 100세 만기로 해서 진단비 수술비들을 넣어드렸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김진수 전문가가 얘기했던 2대 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이라든가 허혈성 심장 질환에 대한 진단비 수술비를 넣어드렸고요. 그리고 앞서 없으셨던 이제 수술비 각종 특약들, 질병 수술비, 상해 수술비, 그다음에 종수술비, 그리고 엔대 수술비, 수술비로 또 구성을 해드렸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후유장애 특약을 기존에 있는 후유장애 특약 같은 경우는 80% 이상. 자, 우리가 80% 이상 그리고 또 고도 후유장애 이런 특약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사실 이 후유장애가 내 몸의 후유장애가 80% 이상 고도 후유장애가 되려고 하면요.
사실은 거의 혼자서는 거동을 못하는 수준까지 돼야 그 안에 포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그 상태가 돼서도 물론 보험에 대한 보장을 받으시면은 보험에 대한 값어치가 있겠지만은 그 전부터 사실 보장을 받고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면 너무 좋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후유장애도 80% 고도 후유장애가 아니라 3%부터 보장이 되는 특약으로 좀 구성을 해드렸고요. 그다음에 실손보험은 기존에 그 종신보험 안에 있던 거를 단독 실손으로 옮겨드렸습니다. 그리고 운전을 하시니까 운전자 보험 특약으로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2억 원, 그다음에 변호사 선임 비용 5천, 벌금 1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운전자 특약들을 구성을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면은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실손도 가지게 되시는 거고 진단비, 뭐 수술비, 후유장애, 운전하시니까 운전자 보험까지 준비를 하시게 되는 거기 때문에 빈틈없는 본인이 처음에 목적으로 하셨던 질병과 상해에 대한 보장을 빠짐없이 좀 구성을 해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리모델링 전후가 굉장히 큰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요. 특히 후에 있어서는 이렇게 세 개의 보험사로 나누어서 준비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좀 전후에 대해서 한번 좀 포괄적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 중요한 부분들만 말씀해 주세요. 네, 일단은 그 보장 범위를 당연히 늘려드렸고요. 기존에는 이대 혈관 질환이 뇌출혈, 급성심경색 이렇게 협소한 특약으로만 구성이 돼 있던 거를 뇌혈관 질환과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 수술비로 보장 범위를 좀 넓혀드렸고, 그 다음에 후유장애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3%부터 보장이 되니까 전반적인 보장 범위를 다 넓혀드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기존에 운전을 하시는데 없으셨던 운전자 특약까지 넣어드려서 운전을 하시면서 혹시라도 사고나 이런 것들에 대한 보장까지 받을 수 있게끔 다 구성을 해드렸는데, 사실은 이제 내용적인 부분은 보장 범위가 훨씬 넓어지고 처음에 본인이 의도했던 보험 가입의 목적에 맞는 보험들로 구성을 해드렸다라는 게 이제 정리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사실 중요한 건 또 보험료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내가 지금 이렇게 구성을 했을 때 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보험료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오히려 그 보험은 유지를 못하는 보험은 사실은 오히려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해가 되는 보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료적인 부분도 비교를 해보면 처음에 기존의 종신보험에 35만 원의 보험료를 납입을 하시던 거를 15만 원 정도, 그러니까 한 20만 원 정도를 절감을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보장 범위도 넓혀드리고 내가 보험을 준비하는 목적성까지 맞춰드리고 기존에 없던 운전자 보험까지 추가를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사망에 대한 보장을 받는 종신보험료 35만 원 내시는 거에 비해 15만 원으로 줄여드려서 그 20만 원 정도가 절감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이 20만 원이 어쨌든 기존에 내시던 거에서 이제 재원이 남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또 어떻게 활용을 해드렸냐면 우리가 이제 노후도 또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죠? 예. 뭐 사실 지금 그 국민연금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연금도 개인연금도 좀 필수로 준비를 해야 되는 시대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왕 보험료는 제가 줄여드렸으니 원하는 목적성에 맞게 설계해드리고 보험료는 20만 원 줄여드렸으니 이거는 노후에 그 준비하시는데 재원으로 활용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또 흔쾌히 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연금을 또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내시던 보험료는 보험료도 절감을 해드리고 절감드린 만큼 질병 상해에 더불어서 이후에 내가 노후에 생활할 수 있는 연금 재원까지 확보를 해드리는 솔루션으로 제가 도와드렸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좀 변경이 됐다라는 내용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리모델링 전후를 비교해 보니까 이 차이가 더욱 크게 느껴지는데요. 보험료는 줄어들었는데 오히려 보장 범위도 넓어지고 그리고 운전자랑 실손까지 준비를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남는 보험료 측면에서는 또 연금까지 준비를 해볼 수가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전문가님 더 빨리 만나셨으면은 이렇게 좀 금액도 그쵸. 줄여보실 수가 있었을 텐데 이 맞습니다. 부분은 참 아쉬운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그리고 시간이 얼마 안 남긴 네. 했는데요. 오늘 중요한 내용 조금만 짧게 해서 말씀 부탁드려요. 이게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여태까지 내신 보험료 때문에 이 리모델링을 받는 거를 조금 그냥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장을 못 받는 상황이 오면은 사실은 가치가 없는 보험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는 리모델링을 함에 있어서 너무 부담만 갖지 마시고요. 한번 내 보험을 점검을 한번 꼭 해보시는 거를 권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마지막 칭찬보험인 보험 리모델링의 필요성까지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오늘 총 3가지 보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카카오TV와 네이버TV,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하실 수 있고요. 유튜브 검색창에 NBNTV 검색하시면 실시간 방송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은 정보 제공을 위한 방송입니다. 보험 서비스 및 상품 판매와 중개에는 관여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보험 불만 제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